중앙일보 뉴스에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 5년 만에 2018년 방위대강이라는 것을 개정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의 안보정책을 담는 2018년 방위대강에서 한국을 강등시켰다. 이 방위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일본의 안보전략의 기본 틀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강등됐다. 그것은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일본의 그 대상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미국 다음에 한국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동남아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 놓였다 하는 겁니다. 확실히 강등되었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일본의 그 지역 안보 그리고 방위협력 문제에 정통한 일본 정부의 소식통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호주, 인도하고 같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할 것이다. 결국 자유세계를 가르는 그러한 그 기준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급속히 가까워진 한국은 일본으로서는 안보협력 대상국으로서 이제 그 중요도가 극히 낮아졌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한동안 꽤 긴 세월 가까이 지내던 우리 한국과 일본이 갈라서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하구에 삼각주가 있다고 합시다. 델타. 그 삼각주의 시작은 좁지요. 그 간격이 벌어져 봤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각주는 그냥 대충 말해서 삼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 출발점은 뾰족한 그 부분이 됩니다. 이 삼각주에서 우리나라 한국 배하고 일본의 배가 각각 다른 편으로 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로 뻔히 보이지요. 잘못된 것을 아주 쉽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처럼도 보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최소한 삼각주가 끝이 나야 만나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걸려서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각주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하단에 모래가 쌓여서 생겨나는 겁니다.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랫변, 넓은 변이 점점 더 많이 쌓여 나간다면 3년 후에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결국 그렇게 계속 멀어진다. 서로 지향하는 그 이상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영영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국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남쪽으로 좀 멀리 나가면 일본이 있지만 그것을
적국이라고 생각해서 벌벌 떨면서 거기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포탄이 먼저 떨어지기보다는 다른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적국이 돼버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외교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적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부산 앞바다가 DMZ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의 지정학적인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과거를 살펴보기로 하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웃들은 다들 상당히 나름대로 긴 과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국가들, 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조선 말기 정도로만 돌아가 보면 그때는 러시아가 러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 말기 조선은 러시아 제국이 먹어버린 상태다. 중국이 힘이 빠지면서 러시아 제국이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군대도 러시아식의 편제를 했고 러시아식의 훈련을 받았다. 그런 것이지요. 그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국 일본 제국에게 다시 먹히는 그 순간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벗어났다고 해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역사적인 상황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제국에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난 그런 시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이 한반도를 반반씩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점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일본 제국에서 벗어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벗어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련의 그 힘 때문에 사실은 그 휴전선 북쪽, 지금으로 말하면 휴전선이고 그때는 북위 38도선 그 북쪽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북쪽 김일성 집단에게 뺏겼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그 소련이 이제는 소련이 그 북측 김일성 집단을 부추겨서 혹은 같이 손을 잡고 6.25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의 소련이 지금의 러시아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미국과 자유세계, 사실은 일본도 그렇게 6.25 때 우리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6.25 때 우리를 지원했던 이 그룹이 지금까지 자유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우방국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세계가 우리를 도왔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지금의 그 중국, 거기에서 우리에게 덤벼들었다고 할까, 북측 김일성 집단에게 협력을 했다고 할까 해서 한반도의 북측이 재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긴 것은 중국 때문이고 38도선, 북위 38도선 이북을 빼앗긴 것은 소련 때문이다. 지금의 러시아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는 사실 관계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북한은 계속해서 적이었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이 우방국들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경제를 도외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북측도 또 러시아도 중국도 경제적으로 거래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룹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국 내지는
적대국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2018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지리상 이웃은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적국 내지는 적대국입니다. 경제적 거래는 하지만 하나 남아있는 것이 일본인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일본을 안보에 있어서 적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이제 곧 2019년이 될 텐데 우리의 지리상 이웃 중에 이제 우방은 없는 상태로 됩니다. 게다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정치적인 지지그룹 그쪽 세력에서는 미군 철수하라 하고 있지요. 이제 지도를 펼쳐놓고 상황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완전히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입니다. P1 초계기 레이더빔 사건 때문에 말도 많고 이것이 논란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함의 초계기가 접근할 때 왜 경고교신을 하지 않았는가? 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것이죠. 이번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만일 일본 전투기였다고 한다면 광개토 대왕함은 가라앉았겠죠. 아무것도 안 한 것, 당연히 함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아무 해명이 없는 겁니까? 그 당시 일본 초계기가 잘못했다고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국민은 당연히 우리 군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본 초계기가 잘못했을 때 즉시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것은 우리 군이 대응태세가 안 되어 있었다. 정신줄 놓고 있었다. 그거밖에 달리 볼 길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레이더 조준 사건 이것으로 한국은 사실상 앞으로 안보 협력이 불가능한 나라다 하는 이러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조용히 있는 것 같은 미국과 자유세계는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그것은 바로 그때 광개토 대왕함이 일본과 이 레이더 조준 그 문제를 만들었던 그 순간에 바로 앞에 있었던 그때의 그 북측 선박, 그 북측 선박에 숨겨져 있는 비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 모든 것이 신속하게 붕괴되는 유달리 그러한 그런 국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